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미국 증시가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5주 연속도 가능할까라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바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E 가격 지수가 30일에 공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12월 1일에는 파월의 입까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를 등에 업고 미국 증시는 연 고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 2%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쌍봉을 만들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낼지 아마도 향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 내 결론이 날 듯한데 혹시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대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한 6대4 정도로 아마 소폭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겠죠. 기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사이버트럭 30일 출고. 자, 이 이벤트도 큰 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테슬라에서 드디어 사이버트럭 출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이버트럭으로 인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다만 사이버트럭 자체만으로는 조금 힘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대량 생산에 조금 힘듦을 겪고 있다고 하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까지 연간 25만 대를 만들기도 어렵다. 요렇게 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이버트럭을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후광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 사이버트럭이 출시가 되면서 그 사이버트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른 차종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2020년 모델 Y가 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델 Y 대신 모델 3를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 사이버트럭이 나왔을 때 그런 후광 효과가 나와 또다시 테슬라 한 번 더 화성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급등합니다. 지금 막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거의 13만원 근처까지 왔고 시가총액도 8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번 말하는 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올해 예상 매출은 1조 원, 영업이익은 300억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 형님인 에코프로 BM의 예상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3,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5배는 나겠군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듯한데 하지만 시가총액은 에코프로빔이 23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들어 급등해서 8조 원까지 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야 이거 3배밖에 안 나잖아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같이 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혼자서 이렇게 공모가 대비 벌써 3배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을 당연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에코프로 BM이 저평가일지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평가일지 누가 도대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기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코스피 2500이 적정. 자, 최근 연기금의 매동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코스피가 2500을 넘으면 바로 매도 때리고 밑에서는 오히려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시가 오르는 11월 연기금은 무려 3,500억이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넌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연기금이 이번 달에만 매도한 건 아닙니다. 무려 연기금은 증시 상승 초반 1월에서 3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때 우리 코스피가 2200인가 그랬죠. 그때는 열심히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빠르게 급등하며 코스피가 2500을 넘자 4월부터는 매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얼마 전에 증시가 좀 하락했을 때 그때 살짝 매수하나 싶더니 또다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연기금은 일단 올해까지는 2500 위는 조금 고평가 아니겠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듯한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연기금이 쓸어담는 친구는 있었습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 요 친구의 주가도 진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4만원 그 정도까지 하락하나 싶더니 어느새 9만원까지 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만큼 급등한 이유가 뭔가 한번 봤더니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었고 최근 한 달간 무려 900억이나 폭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8일 연속 매수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떠한 호재가 있나 봤더니 17일부터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고 로봇 제품 라인업도 작년에 13개였는데 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는 기대감 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도 예상 외에 엄청난 급등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로봇주는 얘 말고는 못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좀 비슷하게 상장 초반에 급등하는 그러한 버프를 좀 받은 게 아닌가. 얘도 이제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인데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과연 이 두산 로보틱스가 더 급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친구는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로봇주를 사야 될지 등등 요런 얘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의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조 원 이상 자사주 매입 예상. 삼성전자의 신기한 뷰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전자의 지분율 회복을 위한 30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나저나 지분율 회복이 왜 필요한가 봤더니 바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지분 매도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율이 5.45였는데 4.95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400조가 넘으니까 30조는 5% 이상 정도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5%가 넘는 소각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삼성 쪽에서 공식적으로 낸 입장은 아니라서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날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확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내년에 삼성전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런 소식까지 나타난다면은 큰 상승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안 좋은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 와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하이닉스의 단기 주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며 투자 의견 보유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13만 원이다 보니까 이거 사실상 매도 리포트 아닙니까?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인정하긴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건 맞다. 4분기 흑전 기대감, HBM3 양산 준비도 착착 진행 중, 게다가 HBM4도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하는 등등 여러가지 호재가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꽤나 많이 올라온 상태, BPS 예상치 대비 1.65배라고 하며 이는 SK하이닉스의 역사적 중간 배수인 1.31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기업은 맞는데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시간이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이닉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한 1, 2개월 정도 쉬는 시간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대형 M&A 준비. 삼성전자가 오늘 사장단 인사 발표와 함께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과거 한종희 부회장이 M&A 소식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다시 기대감을 만들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M&A를 시작한다면 AI, 로봇, 전장 등이 그 대상이 될 듯한데 어떤 기업을 상대로 M&A를 하냐에 따라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가 급등한 거 기억나시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다.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섹터가 나왔는데 새로운 테마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내년 20% 이상 상승. MSCI 한국 지수가 내년에 20%가 넘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기도 실적 때문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이 급증하기 때문에 주가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이미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올해 6.8조 원이나 매수했고
그 중심에는 삼전이 있었습니다. 무려 14조나 매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한국을 6.8조 샀는데 어떻게 삼전을 14조 사냐? 그건 바로 삼전은 샀는데 다른 거는 팔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만큼 다른 섹터에 비해 반도체를 더 좋게 봤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과연 내년에 외국인이 이렇게 예상한 것처럼 반도체 해가 내년에 올지 저 기릿은 확신하고 있는데, 한번 내년 겨울쯤 구만전자 근처 그 가격을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홍콩 ELS가 지금 현재 난리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초 8.4조짜리 시한폭탄이 터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뉴스에서 대서특필이 될 듯한데, 도대체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홍콩 H지수 ELS, 요 녀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ELS가 뭐냐,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ELS라는 상품은 기초자산 지수가 크게 급등 아니면은 급락, 이 두 개만 하지 않으면은 안정적인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3000일 때 가입을 했다면은 코스피가 1500 밑으로만 안 가면은 원금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뭐 한 6%, 7% 이 정도 배당도 줍니다. 이러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건 안전자산 아니냐, 요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지수가 반토막 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설마라는 게 실제로 일어났고, 홍콩이 21년 상반기에 10,000까지 올라간 바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6,00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내년 초까지 만약 이 6,000 라인이 유지가 된다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ELS가 반토막이 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8.4조 원 정도의 ELS가 만기가 도래하는데, 거기서 반토막이 나면은 4조 원 정도가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조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시끌시끌해질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온디바이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온디바이스 AI가 핫해요. 최근 퀄컴과 미디어텍은 온디바이스 AI를 겨냥한 새로운 AP를 공개했고, 비보도 업계 최초 AI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도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애플도 아이폰 16에서 AI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다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진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AI가 뭔가? 바로 기기 자체의 성능을 활용해 AI를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는 AI 기술 같은 경우는 챗GPT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걸 치면은 그거를 서버로 보내서 딥러닝을 거친 후 결과값을 다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온디바이스는 서버로 보내는 과정이 없고 기기 자체에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뭐가 달라질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버에 기술을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대기업에서 이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를 쓰면은 이러한 과정이 없으니까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나만의 기기를 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리노공업 등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 얘네들이 많이 급등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KB증권은 온디바이스 시대에 디램 공급이 증가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온디바이스가 이렇게 좋은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냐 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이거겠죠. 우리 기계 자체가 이제는 AI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고사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품들의 성능 상향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장 용량도 더욱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낸드 탑재량도 증가할 것이고, 이를 담을 기판도 더욱더 고사양 될 걸 예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업계가 한 번 더 호재를 만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정적 노후 생활 월 369만원. KB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원, 여기에 여가 활동과 손자 손녀 용돈에 지출할 수 있는 생활비를 포함하면 월 369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구 소득 지출 저축 여력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월 212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최소 생활비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노후를 어떤 식으로 대비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후에 우리가 어디에 살지에 대해서는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무려 66%,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응답자의 60%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이 매우 많아질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건설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방의 미분양은 지속되고 공사비는 오르는데 PF 자금 경색으로 더욱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무려 41개의 건설업체가 폐업했고 올해 폐업 신고 건수만 496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7% 증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건설업계가 당연히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공부를 했었죠.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부동산 PF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는 안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음반 수출만 3천억. 올해 1월에서 10월 K-POP 음반 누적 수출액이 3천억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20%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특히 여기에는 일본, 미국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작년 동기 대비 일본은 42%, 미국은 6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수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요즘 들어 이제 아이돌들이 미국 감성을 많이 담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후 면세점 환급 한도 상향. 중국 단체 관광이 풀렸지만 예전만큼 유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 한도를 상향한다고 하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현행은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나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좋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기의 등장. 매기 효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막강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걸 매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수조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떨어뜨리면은 다른 물고기가 힘을 내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메기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한 달 전에 현대차라는 메기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다른 중고차 업계들은 자기만의 그런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카는 기존 3일이던 환불 기간을 7일로 확대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거점 강화를 위한 메가센터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카닷컴도 단순 중개에서 거래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으며 SK 렌터카도 인증 중고차 센터를 개소하고 렌터카 차량 중 무사하고 연식 4년 미만, 주행거리 8만 km 미만 차량을 상품화해서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매기 효과 확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회사죠. 신라젠에서 호재가 등장했습니다. 신장암 대상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 제제 리브타요 병용 투여 임상에서 안정성과 유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라젠은 오랜만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량 4년치 넘어섰다. 한국 조선사들의 일감이 벌써 4년치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만 151척을 수주했고 이는 연간 수주 목표를 36%나 초과 달성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주 잔액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29조, 하나오션은 25조로 20조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은 밀려오는 일감을 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적극적인 선별 수주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해외에 조선소를 짓는 방법도 검토를 할 정도로 매우 호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하나오션은 1.5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4천억을 들여서 북미의 조선소 인수를 추진, HD 한국조선해양도 해외 조선소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조선주 한 번 더 슈퍼사이클을 보여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